8절로 들어가시면은 책자에는 차근차근 이끌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규칙 자체가 자연 연역이라고 해가지고 내추럴 디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뭐 역사적인 부분은 설명을 많이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1, 2분 정도로. 원래 그 자연 연역이라는 거는 수학의 일관성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그 20세기 초반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수나 수학의 일관성을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 완전 미쳐있던 어떤 천재 중에 한 명이 게르하르트 겐첸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증명에 사용되고 있는 논리 규칙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일상 언어 혹은 뭐 자연 언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추럴 랭귀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규칙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 규칙으로 수학적인 그 문장들을 사용해서 어떤 증명을 하는 그 방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그 나열들 중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짓인 문장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수학은 일관적인 게 아니겠냐라는 아이디어로 증명을 실제로 좀 했습니다. 거기에 그 평가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사용될 규칙 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규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추럴 디덕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게 이제 자연 연역이라고 굳혀진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1935년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논문 몇 개 없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개가 없는 그런 천재이신데, 1935년에 게르하르트 겐첸이 내추럴 디덕션을 거의 뭐 최초로 제시를 했고, 거기서 이제 잘 제시 안 한 그래피컬한 방식으로 1965년에 데그 프라위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미 뭐 나와 있었던 거지만 살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 정리를 한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이름이 내추럴 디덕션이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의 뭐 증명론이란 분야에선 공식처럼 이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연 연역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이걸 좀 변형해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프레데릭 피치라고 해가지고, C인지 K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좀 틀릴 수 있는데, 피치라는 그 미국의 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추럴 디덕션이고, 시기로 보니까 1965년 전이네요. 전에 이분이 먼저 책을 냈네요. 책을 냈는데, 현재는 좀 증명론이라는 분야에서 내추럴 디덕션 하면은 프라위츠라는 분, 그리고 겐첸이 제시한 시퀀트 캘큘러스라는 거를 좀 내추럴 디덕션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철학 영역에서는 프레데릭 피치의 논리 이 규칙 같은 거를 좀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중반에도 좀 사용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이 피치라는 분이 제시를 한 방식, 사실 뭐 기능상으로는 둘 다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차이 난다고 여기실 필요는 없고, 피치라는 분이 만든 자연 연역을 한국에서 조금 변형시킨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된다. 실용적으로 변형시킨 방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끌기라고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자연 연역을 사용한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차근차근 이끌기라고 이 책의 저자이신 김명석 교수님이 표현하신 이유는, 제가 뭐 생각을 해볼 때 논증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논증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한다는 뜻에서 좀 이런 그 순한글말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차근차근 이끌기 하면은 자연 연역을 한다라고 여기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배운 규칙, 거짓이다 없애, 이거 넣어 이거 없애를 배웠으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공식처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나씩 해볼게요. 보자면은 첫 번째 전제가 X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두 번째 전제가 Y라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를 사용해서 우리는 X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에 거짓이다 없애를 하면 X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X를 얻은 것에 Y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고너를 하면 X이고 Y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먼저 좀 보시면은, 그 전제로 나와 있는 거를 먼저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이거는 원래는 자연연역 상에는 표준적인 자연연역, 아까 피치라든가 프라이치라든가 그런 분들이 만든 자연연역에는
사실 이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결론이 뭔지를 알고 차근차근 이끌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적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좀 편하게 쓰실 때는 결론이 뭔지를 좀 확인을 그냥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적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적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걸 약속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제 이렇게 적으시고 결론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거를 슬래시 2번 치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이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제 1번으로부터 x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해서 거짓이다 없애가지고 x를 얻어야지, 그 다음에 x와 y를 사용해서 이고노를 하시면 x 이고 y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까지가 전제였으니까 3번 적으시고 1에서 거짓이다 없애 적어주시고, 그러면 x가 나오니까 x 이렇게 결론으로 적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x가 있고 2번의 y하고 3번의 x를 사용해서 이고너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과 2에 이고너를 하셔가지고 x 이고 y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끝이라고 적었는데 뭐 꼭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스퀘어를 적기도 하고 QED 이런 거를 적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증명 끝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준 자연연역 뭐 피치 방식이나 프라이츠 방식을 다 보시더라도 이게 뭐 들어가진 않습니다. 원래는 들어가진 않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시면 되고, 끝은 뭐 우리 수업에서도 번호가 5번으로 안 가면 그냥 끝난 거니까요. 적으실 필요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이죠. 1번, 이게 원래 제시되어 있는 일상적인 논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이렇게 정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거를 자연연역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생물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그대로 또 적어주시면 되고, 따라서니까 결론이 나오겠죠.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라는 거를 슬래시 적어주시고 결론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물이고 생물이라는 것, 여기에 거짓이다 없애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라는 거를 이고너로 연결을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1번에서 거짓이다 없애를 먼저 해야겠죠. 3번 적어주시고 1에서 거짓이다 없애 하시면 바이러스가 생물이다 라는 거를 여기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과 2번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가지고 3과 2에 이고너 하시면은 뭐 2와 3회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고너를 몇 번에 사용했다 정도만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 표현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고너를 해주시면은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 방식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상적인 논증은 이거보다는 더 복잡하겠죠. 분석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예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산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이다. 이거를 첫 번째 전제로 제시를 하면 되고요.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는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세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전제를 두 개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마침표가 하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한 문장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길지만 한 문장으로 여기세요. 그 일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논리학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요거니까 빨간색이니까 1번 적어주시고 2번도 이렇게 파란색 좀 길지만 이런 문장이라는 거 적어주시고, 따라서 다사는 조선 후기 활동한 실학자이고 그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슬래시 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장만 보시면은 1번 문장에는 다른 논리 연결사가 잘 안 보이는데 2번에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게 큰 문장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거짓이다라는 표현, 아니다 표현이 하나가 있고 거짓이다 표현이 하나가 있고 이고 표현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라는 게 또 다른 문장으로 하나가 나오네요. 그래서 문장이 다르니까 그는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 이걸 좀 다른 색으로 좀 칠해 놓을게요. 그리고 대명사가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그는이니까 다산이 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분석을 하자면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고 다산은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 라는 문장으로 여기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산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이고 이고로 연결이 돼 있고 그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우선 결론을 먼저 보시고 결론에 이고 표현이 있잖아요.
결론에 이고 표현이 있다는 거는 이고 너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사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력자이다가 1번에 있죠. 1번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용하면 되겠네요. 뭐 어떤 규칙이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문장을 보시면은 그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다. 다산이 재해석하려고 했다는 건데 2번 문장에서 보면은 재해석하려고 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좀 다르죠. 지금 거짓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문장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재해석하려 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2번에서 어떤 규칙을 써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먼저 처음으로 보시면은 아니며 이고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고 없애를 먼저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얻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노란색 이 부분이니까 거짓이 아니다, 거짓이다 없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고 없애 먼저 하고 거짓이다 없애 하시면은 요걸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3번으로 먼저 해보실 거는 2에다가 2에 이고 없애를 하시면은 이 앞부분 이 부분이 나오겠죠.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나오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문장은 이 부분이잖아요.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 이 부분이 얻고자 하는 문장인데 보시면은 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인 게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이 두 번 들어가는 거니까 3에 거짓이다 없애이다 없애를 하시면은 거짓이 아니다를 하는 거니까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론에 우리가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이 문장을 1번과 4번의 이 문장을 사용하면은 이고 넣어 하시면은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과 4로 이고 너 쓰시고, 다사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이고 이고 그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 여기 있는 거 재해석하려 했다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끌기를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연습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은 연습 문제가 좀 많네요. 최대한 우선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규칙이 사용됐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부터 한번 해보면은 하나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뉴턴이 철학자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 가 있고, 우리가 결론으로 이끌어내야 될 거는 뉴턴은 철학자이고 라이프니츠도 철학자이다, 이런 문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철학자이다 라는 문장과 라이프니츠도 철학자이다 라는 문장을 둘 다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1번으로부터 나올 수 있죠. 1에서 거짓이다 없애 하시면은 뉴턴은 철학자이다 가 나올 거고, 4번으로 2와 3의 이고 하시면은 뉴턴은 철학자이고 라이프니츠도 철학자이다, 뭐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2번도 한번 해보시면은 1번 삼봉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 라는 거네요. 2번 율곡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율곡은 불교를 믿었다 를 결론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 라는 문장 하나하고 율곡은 불교를 믿었다 라는 이 두 문장을 이거로 연결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1에 거짓이다 없애를 하시면은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가 나올 거고, 4에 2에 거짓이다 없애를 하시면은 율곡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가 나오겠네요. 그럼 5번에서는 3과 4로 이고 너를 하시면은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율곡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 뭐 이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연습 문제나 거짓이다 없애 이고 너 이거 없애를 써서 다음 논증의 결론을 전제로부터 차근차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수를 쓰고, 없으면은 못을 쓰시오. 이것도 시간이 좀 한번 해볼게요. 적어서 알려드리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보에티우스는 사람을 물체의 범주와 정신의 범주를 넘나드는 존재로 보았다는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 결론이 바로 나오네요. 따라서 사람은 물체의 범주와 정신의 범주를 넘나드는 존재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적을 필요가 없었네요. 이거는 결론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선 거짓이다 없애기가 가능한데 지금 전제는 보에티우스가 이렇게 봤다는 거고 결론은 사람이 자체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주어가 다른 문제하고 동일하게 보에티우스는 사람을 물체의 범주와 정신의 범주를 넘나드는 존재로 보았다가 지금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짓이다 없애를 하면. 근데 따라서 이후에는 사람은 물체의 범주와 정신의 범주를 넘나드는 존재이다. 이 말은 보에티우스가 어떻게 봤든 간에 그냥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못이 되겠네요. 못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왜냐면이라고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번 유형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한번 보시면은 x와 y라는 전제가 있고 따라서 x 이고 y라는 이런 방식으로도 나오는데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x 따라서 x 이고 y라고 이런 식으로만 적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제에 y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논증이라고 여길 수가 없겠죠. 우리가 배운 그 논리 규칙을 따를 때. 그래서 올바른 논증이 되려면은 y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x 따라서 x이고 y 왜냐하면 y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y 따라서 x이고 y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x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이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나오는 방식은 이 부분만 보여주고 이 부분만 보여주고 이게 뭔지를 이제 맞추는 문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바로 가면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논증을 마땅한 논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왜냐하면 다음으로 무엇이 오면 좋을까? 왜냐하면 뒤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새로운 전제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전제들에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규칙을 쓰실 때 전제들을 또 다 사용을 해서 그 결론을 이끌어진다라는 거를 전제를 했을 때 꼭 필요한 그 전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주어진 전제와 새로운 전제 가운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없어도 되는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답이 여러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시면 펭수는 육식주의자다. 따라서 펭수는 육식주의자고 뽀로로는 채식주의자다라고 하는데 채식주의자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에는 뽀로로는 채식주의자이다. 이 부분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한국어로 지금 적고 있기 때문이다를 여기 넣어서 뽀로로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올바른 글쓰기가 될 거고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를 노력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이고 문장이네요.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없죠. 이 뒷부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이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부인한다로 끝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이다. 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때문이다 여기 적은 건데 보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푸시고요. 그렇게 푸시고 문제 4번을 한번 계속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공정하지 않게 관리한다는 시민들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 한 문장이에요. 그들은 그래도 문장이 다르니까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따라서 결론이 나오네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하지만 문장이고 그들 스스로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위에 문장이 없는 거죠. 근데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위에서 얻으려면 이 전제가 하나니까 여기에서 이고 없애를 하셔가지고 빨간색 문장을 이렇게 얻어서 여기로 가는 거죠. 하나 하는 거고 차근차근 글기를 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가 이제 왜냐하면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이게 그 저자분이 뭐 적으신 거고 제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따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문을 뭐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문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1, 2번 한번 보시면은 몇몇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많다. 따라서 몇몇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비싸고 몇몇 사립대의 적립금은 많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기 있네요. 근데 몇몇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비싸고 이거로 연결이 돼 있죠. 비싸다라는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립대의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노란색이기 때문이다. 이게 답으로 나올 수 있고 칸트는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현상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겔은 칸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금 이거는 따라서와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섞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부터는. 근데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도 왜냐하면 따라서 이거는 이제 같은 문제 유형으로 나올 테니까 뭐가 필요한지 계속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라서 다음에 뭐 이 두 문장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고라고 이고 너를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이고 너, 이고 없애, 거짓이다 없애 뭐 그 정도니까 했고를 이렇게 쓰시고 쓰신 게 이제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급스러운 용기에 든 화장품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몇몇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그냥 이고 주고라고 하셔도 되겠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다라는 거를 따라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4번 보시면 인구 증가는 왜냐하면 문제네요. 인구 증가는 기술 혁신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닌데 인구 증가 압력이 없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해도 이런 기술은 일부만 도입된다. 따라서 이거 없네요. 인구가 감소할 때 이미 도입됐던 기술조차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며 이거고요. 이거 문장이고 인구 증가 압력이 없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해도 이런 기술은 일부만 도입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를 보시면 인구 증가는 기술 혁신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 압력이 없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해도 이런 기술의 일부만 도입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용이 된 것 중에 사용이 안 된 거는 따라서 문장에 사용이 안 된 거는 이 파란색 부분이잖아요. 파란색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다음 쪽에는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지금 여기 파란 부분이 결론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연애하면서 품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꾸몄을 경우에 서로에게 자주 불평이 생긴다.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상대가 관계의 실제 목적을 속일 때 발생하며 이것은 매우 나쁜 짓이라는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 따라서 라고 하는 건데 규칙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짓이 아니다 요거 없애면 되겠고요. 연애를 굉장히 어쨌든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거짓이다 없애하고 이고너를 쓴 게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배운 규칙을 그냥 다 쓴다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오겠네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것 같네요. 답안지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을 제 답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 맞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답이 여러 개네요. 이거 없애 쓰고 거짓이다. 없애 쓰는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나쁜 짓이다라는 것과 이것은 매우 나쁘다는 것과 그러니까 우선 빨간색 문장은 그대로 쓰면 하면서가 있구나. 연애하면서 이건데 하면서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없애 규칙을 좀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은 이고도 들어가고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 이 문장도 들어가니까 둘 다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고 없애를 먼저 하고 파란색 부분을 이끈 다음에 이 부분 빨간색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 이끌어서 거짓이다 없애를 한 문장을 답으로 여기는 걸로 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고
거기에 이고 너를 쓰시면 되겠죠. 파랑. 이게 답으로 한번 여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답은 따라서 다음에는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연애하면서 품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꾸몄을 경우에 서로에게 자주 불평이 생기고 이것은이 주어가 다르니까 생기고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매우 나쁜 짓이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제가 하나의 답변이 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애인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항상 나쁘지는 않죠. 분쟁은 있어야 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5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여러 가지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더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나 너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는 5월이라는 표현인데 또한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and 중에 또는이 있잖아요. 또는하고는 좀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거나 또한 이라는 표현이 전부 다 이거나 너 규칙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번은 다다는 착하다. 따라서 다다는 착하거나 라라는 씩씩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나의 의미를 알 때 한번 하겠지만 좀 약간 못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이거나 너 형식을 한번 보시면은 x라는 문장이 있고 따라서 x 이거나 y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y라는 게 뭐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쓸 이거나 너 형식은 x와 y가 무관하더라도 그냥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는 착하다,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4라는 문장, 이거 대신에 2 더하기 2는 4라는 문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다는 착하다, 따라서 다다는 착하거나 이거나죠. 2 더하기 2는 4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전혀 관련은 없는데 이거나 너라는 규칙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식상으로 한번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고, 이거나의 의미는 이제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거나의 의미에 대한 약간 더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나 너 규칙을 하시면은 1번에 x가 나오고 이래서 이거나 너를 하셔서 x 이거나 y라는 이런 규칙의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로 가시면은 이거나 너를 바르게 썼는가 쓰지 못했는가 그걸 보는 거죠. 2의 제곱근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2의 제곱근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거나 여기에 이거나 쓰였고요. 원주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뭐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바라고 하시면 되고요. 전자는 양성자보다 무겁거나 뉴트리노는 전자보다 가볍다. 따라서 뉴트리노는 전자보다 가볍다. 이거는 이건한데 이건하기 때문에 이거 없애도 잘못 사용한 거죠. 이거는 없애를 생각할 때도 잘못 사용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 이거나 너라는 규칙을 사용한 거는 아니죠. 뭔가 없애 규칙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답이 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차근차근 이끌기를 해보면 제희와 희재가 멋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여기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쓰였고, 따라서 제희는 멋지거나 희재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희와 희재가 멋지다라는 말은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하면은 제희가 멋지고, 여기 와가 이고죠. 이고 문장이니까 제희가 멋지고 희재가 멋지다 라는 전체 문장이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따라서 이유에는 제희는 멋지거나 희재는 매력있다인데 제희는 멋지다, 빨간색으로 친 부분, 제희는 멋지다에 이거나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시면 거짓이다 없애를 먼저 하시고 제희가 멋지고 희재가 멋지다 라는 문장에서 이거 없애를 하셔서 제희가 멋지다 라는 문장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이거나 너를 하셔가지고 제희는 멋지거나 희재는 매력있다를 이끌어낸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이끌기로 한번 해보시면은 제희와 희재가 멋지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첫 번째 전제 적어주시고 따라서 다음에 슬래시 쳐주시고 제희는 멋지거나 희재는 매력있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면 되겠죠. 이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그 거짓이다 없애 하셔가지고 제희와 희재가 멋지다 이걸 하시면 되니까 1에서 거짓이다 이다 없애
하시면은 제희와 희재는 멋지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고 문장이잖아요. 제희는 멋지고 희재는 멋지다라는 문장이니까 이고 없애를 하시면 되겠죠. 이에서 이고 없애 하시면은 제희는 멋지다가 나오는 거고, 이거나 너를 하시면은 뭐 무슨 문장이든 위에 안 나오는 거라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3에서 이거나 너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1번은 또 차근차근 이끌기를 해야 되겠네요. 1번은 바로 다 적어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규칙이 사용되는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해보세요. 1번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여기 이고 문장이고, 대일본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지만은 하지만 벗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여기도 이고고, 대일본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장이네요. 이고가 3번 쓰였으니까 이고 없애를 3번 다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 차근차근 이끌기나 자연연역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할 때는 여기 3번 쓰였지만 그냥 아무거나 한번 그냥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끌기 하실 때는 이고 없애를 3번 하셔야 뭐 이런 문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고가 쓰인 만큼 없애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 대일본 수입은 감소하고 있거나 미국의 우리나라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죠.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빨간색 부분을 얻은 다음에 여기 이거나 너를 해가지고 이 문장을 얻은 거죠. 이 파란색으로 친 이 문장은 지금 위에 전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전제가 되는 게 한 문장이에요. 1번에 전제가 되는 거 한 문장. 이고가 3번 쓰였죠. 이고 3번 쓰인 문장을 1번에 적으시고 결론 이렇게 적어주시고 2번 하셔가지고 1에 이고 없애를 2에 이고 없애, 3에 3번이 되겠고 3에 이고 없애 이렇게 3번을 하시면 빨간색으로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친 이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 3번 하시면은 대일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올 거고, 그 상황에서 5번에 4에 이거나 너를 하시면은 우리나라 대일본 수입은 감소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이거 안 보이시겠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이고 3개 들어간 거에 결론 이렇게 1번에 적어주시고 이고 없애를 3번 하셔가지고 빨간색 문장을 얻으시는 거예요. 빨간색 문장을 얻으신 다음에 이거나로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4에 이거나 너 하시면은 이 전체 문장, 이 빨간색 줄쳐인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끌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다 거짓이다. 차근차근 이끌기를 할 수 있으면 수를 쓰고 없으면 못을 쓰라.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저는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전주에는 고속열차역이 없다. 한 문장. 경주에 고속열차역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경주에 고속열차역이 있고, 이고죠. 이고 문장이고, 여기 보시면은 없다는 것이 거짓이다. 거짓이다까지 가면 안 되겠네요. 있고 전에 전주에는 고속열차역이 없다. 여기 있네요. 없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장에 거짓이다 없애 하셔가지고 파란색 문장 얻으시고, 그 다음에 1번과 파란색 문장 얻으신 거를 이고 넣어 하시면은 이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얻을 수 있다. 수가 되고, 교육은 소비재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다. 교육은 소비재가 아니다. 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니까. 교육은 공공재로 여겨야 된다. 따라서 교육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여겨야 된다. 아니고가 되는 거니까 이고겠죠. 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짓이다 없애면은 교육은 소비재이다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교육은 소비재이고 공공재로 교육은 소비재이며 공공재로 여겨야 된다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아니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못 얻는 게 되겠죠. 못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10번 이게 마지막이네요. 다산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이다. 다산이 유교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 그는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 따라서 다산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이고, 이고 문장 과격한 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다산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실학자이다. 이 문장은 있죠. 이 문장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다산이 유교경전 재해석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 그는 과격한 개혁에 반대했다인데, 지금 파란색은 안 왔다잖아요. 근데 반대했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고 없애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이 되겠습니다. 보노보노는 여우진영 정치인을 후원했고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따라서 보노보노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 보노보노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참이지만 하지만이니까 이고,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또 나오네요. 이것도 나오네. 여기 이 부분은 일상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인데,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 그 문장이 뭐뭐가 참이다, 뭐뭐가 거짓이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A라는 말은 거짓이다, 혹은 뭐 참이다. A라는 말은 말고 A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참이다. A라는 것은, 주장은, 말은,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니까 이런 표현 자주 쓰인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따라서의 보노보노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는 문장이 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없어도 되는 거죠. A라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과 그냥 A라고 주장하는 것 동일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뭐 없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노보노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는 문장을 전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후원했고 받았다라는 문장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고 없애를 하시면 보노보노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걸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부분도 그대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고 없애가지고 빨간색 부분 표적 수사 받았다를 얻은 다음에 이고 너를 하시면은 이 밑에 문장이 그대로 나오겠네요. 이 부분이 적혀 있어서 좀 애매하게 돼버리긴 했지만 사실은 뭐 의미는 같기 때문에 이 표현 넣는 규칙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문장이 이제 수가 되겠습니다. 수가 될 테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음 주에도 수업이 계속 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나 오늘 10장까지 했으니까 10장까지 해주시고 11절 이거나 없애 남은 규칙들 배우고 차근차근 이끌기 하는 걸로 다음 주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석을 해보셨을 텐데 수업 마치고 혹시 뭐 안 되신 분들은 이의 신청 메일을 한번 보내신 다음에 앱상에서 이의 신청까지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메일을 주신 분들 중에서 앱상에 아직 이의 신청이 뜨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수업 다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는 이의 신청이 무조건 될 테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출석이나 지각에 대한 이의 신청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